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할까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전 코너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살라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말리크 안-나시르 살라딘 유수프 이븐 아유브라는 아랍식의 긴 이름보다는 살라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인물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오랜 대립의 역사에서 양진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드문 인물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 최고의 영웅으로 꼽는 인물은 단연 살라딘입니다. 이것은 살라딘의 뛰어난 업적과 놀라운 인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라딘은 수니와 시아로 갈라진 이슬람을 단합시켰고 지하드에 동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당시 무슬림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지도자였습니다. 12세기 당시 이슬람 세계는 크게 보아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족 칼리프와 카이로의 파티마 왕족 칼리프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거의 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살라딘이 태어나 자라던 세상은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티르크인, 시리아인, 아랍인, 기독교도, 무슬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무역과 상업, 학문, 문화 등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 바그다드 등이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그다드였습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콘스탄티노플과 맞먹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고 살라딘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이미 티르크 술탄에게 주도권을 뺏겼지만 정통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시아파인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는 6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칼리프가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스페인,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던 이 거대한 왕조는 지역의 통치를 지방 영주들에게 맡겼는데 곧 이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모했습니다. 칼리프는 원래 출발부터 행정적 권한보다는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칼리프는 행정권을 지방 호족에게 위임하는 대신 절대 충성을 바치도록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방 호족들이 주군을 능가하는 세력으로 커진 것입니다. 9세기에 이르면 벌써 제국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 영주가 차지했으며 10세기 중엽에 이르면 칼리프의 권한은 바그다드의 성 밖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가 쇠약해진 10에서 11세기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아랍계 작은 왕조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11에서 12세기가 되면서 아랍 왕조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셀주크 티르크에게 통치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강성했던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면서 티르크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용병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티르크족 중에서 셀주크족이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칼리프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알프아르슬란 시대인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아르슬란은 대승을 거두었으나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기독교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먼저 점령한 후 이집트를 정복하여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셀주크 티르크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비잔틴 제국 국경 그리고 이집트 변경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정복했습니다. 1072년 알프아르슬란이 죽자 셀주크 티르크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의 아들인 말리크 샤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말리크 샤의 위대한 통치는 그의 재상인 니잠 알-물크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니잠은 12세 때 코란 전문을 암송할 정도의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학문과 과학의 진흥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통치자는 국민에 대해 끝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탄은 2주에 한 번씩 대중집회를 직접 주관하여 어떤 사람이든 불만을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술탄은 대중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형평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세무관리나 여타 공무원에 대해 상시적인 감사가 시행되었으며 잘못을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술탄이 파견한 암행의사들이 상인, 성직자 등으로 변장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공직자가 저지른 비위를 즉각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리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세무관리를 비롯 이권을 관장하는 부서의 관리들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지방 수령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로 보낸 인질이 통상적으로 500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치하에서 정치와 행정은 안정되고 이슬람 세계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바그다드의 술탄을 정점으로 해서 각 지역을 나누었고 지역 영주들은 대부분 셀주크 가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영주가 어릴 경우 술탄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족을 스승으로 지명하여 교육을 담당토록 했는데 이들을 아타베그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귀족인 아타베그는 이후 영주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92년 말리크 샤가 사망하자 아들들 간의 권력 상정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힘있는 아타베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97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아나톨리아를 지나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고 있을 때의 이슬람권 정세였습니다. 십자군은 유럽의 제후를 견제하고 기독교도를 직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교황 우르바노스 2세의 작품이었습니다. 교황은 1095년 11월 프랑스 남서부 클레로명에 모인 300여 명의 주교, 기사 및 일반 백성들 앞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선동적인 연설을 하는데 내용은 같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싸우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450년간 무슬림의 수중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스러운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서 벌어질 약탈에 관심이 있었고 한몫 잡으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1차 십자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로 프랑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1차 십자군이 성공한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은 물론이고 같은 기독교도라고 하더라도 약탈이 가능하다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참여한 사람은 소수였고 모험심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과 역경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크인은 무슬림에 비하면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11세기 말 유럽의 문명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학문, 과학, 기술 모두 아바스 왕조의 세련되고 성숙한 문명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 병사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수준이 낮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들이 벌인 광란의 폭력을 보면 얼마나 야만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보이는 대로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으며 사람의 발목까지 피해 잠겼다고 합니다. 티르크나 아라비는 처음에 십자군을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군은 종교적인 광신, 인정 혐오 및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피해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야만적인 십자군에 대해 지하드를 외쳤으나 이들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카이로와 바그다드, 아락과 티르크 등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크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은 프랑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자 아랍과 서양인 간의 관계도 점차 변하게 되는데 정치적, 종교적 관계 중심에서 보다 실용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진영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성지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결속력이 강했으나 정복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군 세력은 4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남서쪽에는 에데사 백장령이 건설되었고 그 밑으로 안티오크 공국, 트리폴리 백장령,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4개의 기독교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립된 지 50년이 채 못되어 1144년에 모술의 아타베그인 장기에 의해 에데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에데사 함락으로 유럽에서는 제2차 십자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상이 살라딘 이전의 아랍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살라딘 1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